안녕하십니까. 솔리데오 글로리아 물리화학 2 제2부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9장 퀀텀 티어리 제2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퀀텀 포스툴레이트하고 또 가장 그 어떤 핵심이 된다고 생각하는 그 슈레딩거 이퀘이션 유도하고 이렇게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번 진행을 하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떻게 얘기가 됐었냐면은 고전역학에서 해결하실 수 없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양자라고 하는 개념을 도입해서 양자역학이라고 하는 체계를 세워서 이해하게 됐다. 이제 그 배경의 결론은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결국 이제 빛의 본성이 무엇이냐? 우리가 자연을 어떻게 설명을 하고 해석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한 답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빛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하면 보통 빛의 이중성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wave particle duality라는 입자와 파동의 이중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빛에 대해서 라이트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은 물론 광속이 이 유니버설 컨스턴트로서 뭐 30만 킬로미터 per second 2.998 곱하기 10의 8승 미터 per second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일단 엘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예요. 레디에이션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인터피어하고 그러니까 간섭을 하고 뭐 회절을 하고 이런 성질, 파동이 갖는 성질을 갖습니다. 그런데 뉴턴 옵틱스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게 직진성이 있죠. 마치 입자가 이렇게 입사각과 뭐 반사각이 같다든지 이런 입자성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실제적으로 저희가 발견한 건 뭡니까? 포토엘렉트릭 이펙트. 빛 하나가 H누가 전자 엘렉트론 하나를 튀어나가겠다 이런 얘기였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마치 입자와 같이 행동을 한다 하는 입자로서의 성질을 갖습니다. 그래서 파동이자 입자이다. 이것을 웨이브 파티클 듀얼리티 이렇게 이중성, 파동 입자 이중성이라고 하는데 빛은 입자인가요? 파동인가요? 빛은 입자도 파동도 아니고 어떤 자연 현상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파동이다, 입자다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자연을, 네이처를 표현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이라고 하는 현상을, 자연 현상을 파동으로서 해석을 하고 파동으로 표현하고 또는 입자로서 해석하고 입자로 표현을 하는 이제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재미있는 것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 1923년이라고 1923년 맞나요? 23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 루이스 드브로이가 있었어요. 그분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물질이 파동과 같은 성질을 갖는데 그 파장이 운동량분의 h다. h는 유니버설 컨스턴트가 이미 됐죠. 이게 플랑크 상수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사실 이것은 약간 논리적으로 비약이 아주 큽니다. 엄청난 갭이 있어요. 그래서 E 이퀄 MC 스퀘어 이건 아인슈타인의 이제 사실 그 결선 질량이죠. 결선 질량에 대해서 질량하고 에너지하고 동가를 나타내는 식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요거가 우리가 운동량은 일반적으로 운동량은 MV죠. 그러니까 이제 이 광속이 C니까 이걸 MC로 나타낸 거예요. 그런데 이제 광자라고 얘기하지 말고 그냥 빛의 질량을 생각할 수가 없죠. 근데 이걸 했어요. 그냥 이렇게. 그래서 MC 스퀘어인데 PC라고 했어요. 근데 PC가 에너지가 뭐였습니까? 에너지가 H누하고 같았죠. 이게 이제 플랑크 가정에서 나왔던 이야기인데 그래서 이런 식을 쭉 써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누는 람다 여기 쓴 거 람다 누가 C죠. 그래서 누는 람다분의 C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람다분의 C를 누로 집어넣고 그러니까 이런 관계가 성립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마지막 과정에서 보면 람다가 뭐가 되겠어요? H는 없어지고 그러니까 여기서 연결을 시키면 PC하고 람다분의 HC하고 C를 없애고 그러면 람다는 P분의 H가 되죠. 즉 운동량분의 플랑크 상수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물질이 이러한 파장을 갖는 웨이브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바로 이 식의 근거에서 그렇게 된 겁니다. 뭐 근거라기보다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여기서 물론 엄청난 비약이 있지만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게 왜 가능할까 하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파장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 엘렉트론을 생각해 보면 작은 입자죠. 엘렉트론. 100 엘렉트론 볼트에서 가속이 될 때 그 속도가
5.9 곱하기 10의 6승 미터 퍼 세컨드 됩니다. 상당히 빠르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질량이 9.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1승 킬로그램이죠. 10의 4승 일렉트로부터 1000볼트에서 가속이 되면 이거보다 빨라지죠. 5.9 곱하기 10의 7승 미터 퍼 세컨드. 자, 그렇게 됩니다. 그럼 이 람다는 운동량은 이거 곱하기 이거죠. 그래서 운동량 계산을 하고 MV에서 그리고 H를 6.62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4승 줄 세컨드를 나눠주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120 피코메타, 그러니까 12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미터 이렇게 되죠. 12 피코메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파장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됐어요. 자, 그런데 이제 좀 큰 입자 알파 파티클, 레이돈에서 방출된 알파 파티클, 매스는 이 정도 되죠. 6.8 곱하기 10의 27승 마이너스, 그리고 속도는 1.5 곱하기 10의 7승 미터 퍼 세컨드. 그래서 이랬을 때 그 파장이 이렇게 됩니다. 매스가 증가하니까 여기 M이 들어가니까 파장이 짧아져요. 6.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피코미터니까 10의 마이너스 15승 미터에 해당이 되겠죠. 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라이플 블루시랑은 이제 장총에서 나가는 이제 실탄. 그것이 이제 실탄이 보통 한 2g 정도 되나 봐요. 1.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킬로그램이고, 속도가 한 300m per second 정도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음속보다 좀 느리네요. 어쨌든 그렇게 날아가요. 자, 그렇게 됩니다. 자, 그랬을 경우에 이것이 여기는요, 마이너스 27승, 마이너스 3승 이렇게 돼요. 자, 이럴 때 이 파장이 1.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1승 미터가 되죠. 피코미터가 되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마이너스 33승 미터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골프공. 골프공은 아마 이거는 던진 게 아니고 아마 골프채로 쳤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한 45g 정도 되는데요. 한 30m per second 정도로 날아가요. 자, 그랬을 때 이 웨이브랭스가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2승 피코미터, 그러니까 10의 마이너스 34승 정도, 미터 정도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자동차 한번 생각을 해보죠. 비클인데 보통 사실 이건 좀 경차 같아요. 10의 3승 킬로그램이니까 1톤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작은 차, 경차, 요새 경차들 많이 타시는데 경차 정도 됩니다.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타면 안 되겠네요. 하여튼 경차 공차 중량이 800kg에서 한 1000kg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자, 그 정도 되고 그랬을 때 그게 이제 시속 100km per hour 로 달릴 경우에 초속으로 3600으로 나오면 되니까 약 30m per second 정도 됩니다. 그것이 자동차 속도 100km 정도로 달리는 속도. 자, 이게 1톤 정도 되니까 1000kg 정도 되니까 그때 그 웨이브랭스가 2.4 곱하기 10의 26승 피코미터. 다시 말해서 2.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8승 미터가 되죠. 차는 보통 제 생각에는 2.4m는 넘는 것 같아요. 보통 한 3, 4m 되는 것 같습니다. 차, 뭐 이렇게. 자, 이런 차 경차가 한 1000kg 정도 되고 2.4m, 2.4m 정도 된다고 하면 여기 파장으로 내려가 보면 10의 마이너스 38승 배 차이가 나죠. 자, 그러니까 여기에 10의 마이너스 38승계의 파장이 들어가야 돼요. 10의 38승계의 파장이 들어가야 돼요. 엄청나게 짧은 파장이죠. 그러니까 자동차가 움직일 때 우리가 흔들림을, 파동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정도로 생각했을 때 두브로의 물질파가 가능하다는 생각을 하는 건 거시적인 입장에서, 거시적인 메케닉스에서 라이플이라든지 골프공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이거를 우리가 감지할 수 없지만 마이크로스코픽한 입장에서 그것들을 감지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는 뭐냐면 이게 빛하고 같이 행동을 한다. 입자가 빛처럼 행동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실험이 있었어요. 1928년, 한 5년 뒤죠. 데이비슨하고 거너라는 사람이 이런 실험을 했는데 니켈 크리스탈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니켈 결정이죠. 결정에다가 X선을 조사하게 되면 X는 뭐 하죠? 디프랙션 하죠. 회절합니다. 그래서 엑스레이 디프랙션 팩터를 찍었어요. 그리고 같은 크리스탈에다가, 니켈 크리스탈에다가 엘렉트론 건에서 엘렉트론 레이라고 그러죠. 전자선을 쪼였어요. 그랬더니 마찬가지로 산란을 했습니다. 스캐터링이 됐어요. 근데 그 스캐터링 된 패턴이
패턴이 뭐하고 이 디프렉션 패턴하고 일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는 저기 어떻게 됐냐면 이 스캐터링이 됐기 때문에 그 전자기 때문에 훨씬 더 뚜렷한 상이 찍히게 된 거죠. 자, 그래서 물질파가 실제로 존재한다 하는 것을 실험적으로 보여준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드브로이 물질파는 맞는 거예요. 그래서 람다는 우리가 P분의 H고 이게 이제 굉장히 작을 경우에 이것이 관찰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것이 일단 물질파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자연 현상을 입자에 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마이크로스코픽한 경우에 특별히 그러니까 전자라든지 뭐 이렇게 양성자라든지 수소, 원자, 핵 이런 겁니다. 자연 현상을 파동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다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파티클 피직스를 넘어서, 그러니까 파티클 피직스, 클래시컬 피직스를 넘어서, 파티클 피직스는 좀 다른 얘기입니다. 넘어서 생각을 하게 되면, 즉 자연을 현상을 파동으로 나타나게 되면 뉴턴 미케닉스 또는 하밀토니안 미케닉스 이런 클래시컬 미케닉스를 넘어서 퀀텀 미케닉스, 웨이브 미케닉스로 나타나게 되면 하이젠베르그 언서텐티 프린시플이 적용을 받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요. 그 이제 어떤 물질계를 다시 말해서 어떤 물체의 운동을 뭐로 나타내냐면은 웨이브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그 상태는 웨이브 펑션으로 나타나지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이게 상태 함수가 되는데 상태 함수인데 그러니까 웨이브가 있으면 웨이브 펑션이 되고 그것이 곧 스테이트 펑션이다. 상태 함수다 이런 거죠. 예. 우리가 뭐 물리학 1에서 연력학 하면서 상태함수 많이 이야기했던 것 했습니다. 상태함수는 이제 뭐예요? 물체의 상태함수가 웨이브 펑션인데 그게 바로 스테이트 펑션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드브로이 웨이브의 그 파티클의 그 입자에 해당하는 웨이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웨이브로서 그 물질의 입자의 상태를 입자의 운동을 이제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파동함수로서 그 입자의 운동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적인 그 입자는 뭔가 하는 생각을 해보죠. 뭔가 하는 생각을 해보면 그게 이제 그 웨이브들의 어떤 집합체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웨이브 패킷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 어떤 그런 말을 써놨는지 모르겠는데 약간 웨이브 패킷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 웨이브 패킷이 그 같은 파장을 갖고 아주 덴스하게 모이면 이렇게 로컬라이즈되게 나타나고 파장이 약간씩의 차이가 보이면 이렇게 딜로컬라이즈된 형태로 딜로컬라이즈보다는 위클리 로컬라이즈된 뭐 여기는 없는 거니까 이 부분 여기 이 어떤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위클리 로컬라이즈드, 스트롱리 로컬라이즈드 편제된 편제가 아니라 집중된 그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식을 이렇게 웨이브의 식을 이 파동이거든요. x가 위치고 t가 타임이니까 이런 웨이브인데 이 웨이브의 식을 나타내는 보통 우리가 사인 함수 또는 코사인 함수 이게 사이너소이달 파동 함수로서 이제 나타나는데 a sin 2파이 람다분의 x 마이너스 vt 속도에 대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 람다 분의 1을 우리가 파수 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 카파 x vt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 베리어블이 이거 또 이거 되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complementary variable이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이게 파동식이거든요. 웨이브 이퀘이션이 웨이브 펑션이 그렇다는 얘기죠. 웨이브 펑션이 그렇게 되는데 웨이브 펑션을 우리가 푸리에 트랜스폼을 해요. 우리가 이제 우리 저 기초과학 수학에서 이거 중간에 가르치는데 학생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부분이긴 한데 푸리에 트랜스폼을 해요. 그러면은 이것들의 그 차이 델타 그 변이를 나타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푸리에 트랜스폼을 하게 되면 델타 x하고 델타 카파 그리고 델타 v하고 델타 t 이거를 나타내 줄 수가 있습니다. 누예요. 이거 진동수 죄송합니다. 이게 V자나 누자 진동수하고 t 관계를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카파 x 카파가 어떻게 되냐면 델타 x 델타 카파 또는 델타 x 람다분의 1이 4파이분의 1보다 크다. 그 프리에 트랜스폼 할 때 2파이가
두 번 붙잖아요. 이게 변수가 두 개니까 4파이분의 1보다 같거나 크다 이렇게 되고요. 이쪽에서는 델타 t와 델타 v의 곱이 4파이분의 1보다 같거나 크다 이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두 가지를 생각을 해요. 뭐를 생각을 하냐면은 일단 람다는 p분의 h, 그러니까 람다분의 1을 넣었으니까 람다분의 1은 뭐가 될까요? 람다분의 1은 p분의 h 되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p분의 h가 나니까 h분의 p가 되겠죠? 이제 h분의 p, 예. h분의 p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2는 h 누가 되니까 누는 h분의 2가 되겠죠. 자, 이렇게 얘기가 돼요. 자, 그래서 두 가지가 나왔는데 일단 아까 죄송합니다만 이게 람다분의 1을 여기다 써줘. 람다분의 1은 h분의 p고 또 여기서 누는 h분의 2가 되겠죠. 예, 이렇게 된 거죠. 2는 h 누고 람다는 p분의 h니까 이제 이런 관계가 돼요. 자, 그럼 여기다가 요거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h분의 p, x 디렉션만 생각하니까 이제 여기 저기 첨자를 붙였습니다. px 방향. 그리고 델타 t에 대해서는 델타 누에 대해서는 h분의 2를 집어넣었죠. 자, 그렇게 돼서 이 관계가 성립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양쪽에 h를 곱해주면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4파이분의 h니까 2파이분의 h가 h바가 2파이분의 h가 되니까 자, 델타 x, 델타 px는 2분의 h바보다 크고 델타 t, 델타 e는 2분의 h바보다 크다는 관계가 나왔어요. 자, 이렇게 컴플리멘터리 베리어블들에 대해서 그들의 어떤 그 불확정성이라고 할까? 사실 불확정성이 아니라 이제 결정할 수 있는 최소치, 에러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결정할 수 있는 최소치에 가능한 값이 곱이 2분의 h바보다 같거나 크다. 그래서 이만한 불확정성이 uncertainty가 있다 하는 것이 하이젠베르그의 불확정성 원리입니다. 이것은요, 뭐 실험에서 에러가 난다는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입자라고 하는 현상을 파동으로 표현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원초적으로 그냥 따라오는 그런 불확정성의 개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파동이 어디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죠. 파동에 대해서는 우리가 probability, amplitude를 얘기하고 그리고 그 probability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파동이 있을 때 이게 무한히 연결이 된다면 그 파동은 무한 공간에 있는 거잖아요. 자, 그렇게 했을 때 그 파동이 어디 있느냐, 어떤 뭉친 곳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그 어떤 그 정확한 그 위치를 주고 거기에 어떤 확률로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이런 우리가 일반화학에서 이제 다루는 이야기인데 학생들이 불확정성 이론하면 잘 이해를 하기 좀 어렵죠. 그래서 이제 교육적으로 페다고지컬하게 이런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uncertainty principle을 카툰으로, 그러니까 좀 만화 뭐라고 하나요? 이걸 하여간 만화를 통해서 얘기를 하는데 엘렉트론이 있어요. 엘렉트론이 이렇게 가는데 이걸 위치를 정하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서 어떤 뭐 빛을 주든지 뭔지 어떻게 해서 이것과 상호작용을 해야죠. 소위 disturb 이걸 해야죠. 그렇게 해서 여기서 나오는 것을 봐가지고 이게 어디 있다, 여기 있다 이렇게 측정을 하는 거죠. 이 위치를 가장 더 정확하게 측정을 하고 싶으면 이 파장이 짧아야 돼요. 파장이 짧아지면 에너지가 커지죠. 에너지가 커지면 운동량도 커지죠. 자, 그러니까 이것의 운동량에 영향을 주겠죠. 임팩트가 있으니까. 그래서 위치를 정확하게 측정하려면 이것에 그 파장이 짧은 걸 줘야 되고, 그렇게 되면 운동량이 크게 되고, 그래서 이 위치가 정확하게 또는 운동량을 또 정확하게 같이 동시에 측정할 수 없다라고 델타 X와 델타 PX가 어떤 값보다 같거나 커야 한다, 2분의 h바보다 같거나 커야 한다 라고 설명을 하는데 이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냥 우리가 이제 1학년 학생들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주는데 근본적으로 입자의 거동을 파동으로 표현을 했기 때문에
그 파동이 가지고 파동으로 설명을 하려면은 파동으로 나타내니까 파동 함수가 곧 상태 함수가 되니까 그것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성질이 uncertainty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complementary variable들이 동시에 정확하게 델타 x, 델타 px가 각각 0으로 결정할 수가 없고 그것들의 곱이 complementary variable들의 불확정성, 불확정성의 곱이 2분의 h바보다 같거나 큰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드브로이 물질파를 알았어요. 그리고 이 파티클을, 입자를 파동으로 나타낼 수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나타내야죠. 파동 함수를 쓰면 됩니다. 그래서 파동 함수 여러분들 잘 외우고 계실 텐데 이렇게 돼 있죠. 이걸 우리가 파동 방정식 이렇게 얘기합니다. 파동 방정식은 일단 파동이 u예요. u를 파동으로 나타내고 그게 x와 t 함수입니다. 여러분들 그 f equal ma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거 뭡니까? F는 그레이디언트 포텐셜이라고 그래요. 네거티브 그레이디언트.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를 예를 들어서 X방향에 대해서 하니까 이게 X만의 함수라면 라운드 X 하죠. 그리고 이게 M이고 질량은 불변이니까 라운드 스퀘어 X고 라운드 T 스퀘어. 이게 바로 F equal M이에요. 이렇게 나타냅니다. 자, 그와 마찬가지로 여기서 우리 파동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졌을 때 이 파동에 대해서 X와 T 관계식을 미분 형태로 나타내 준 것을 파동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그 형태는 이렇습니다. U 쓰고 또 U 쓰죠. X 쓰고 T 쓰죠. 여기는 2번 미분합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여기도 2번 미분합니다. 그리고 V제곱분의 1이 들어가요. 자, 이거 V예요. N하고 V하고 저기를 같이 쓰는 것 같아요. 여기 폰트 셋에서. 그래서 저도 헷갈렸는데, 그래서 이렇게 되죠. 자, 이거 잘 외우시기 바랍니다. 이거 이런 형태라고 하는 거 아시고, U 쓰시고, 뭐 X, T 쓰시고, 라운드 스퀘어, 라운드 스퀘어, 라운드 스퀘어, 라운드 스퀘어, V제곱분의 1 이렇게 되는 것이 바로 뭡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자꾸 외울 것이 점점 많아져요. 이제 공부를 잘하는 거는 많은 것을 외우는 겁니다. 사실은 잘 이해하는 것은 글쎄요, 공부 잘하는 것하고 도움은 되더라도 그것이 먼저는 아닌 것 같아요. 많이 외울수록 공부를 잘하는 겁니다. 물리학을 잘하는 겁니다. 예.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게 이제 파동 방정식이고 여기에는 x와 t 함수가 있으니까 이런 미분 방정식 푸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변수를 분리하는 거죠. 그래서 x만의 함수와 t만의 함수로 하는데 이게 파동이니까 저희는 이제 코사인 오메가 t를 썼습니다. 물론 이제 파동을 나타내는 식은 사인 오메가 t 해도 될 거예요. 또 2에 마이너스 i 오메가 t 해도 이것도 파동으로 나옵니다. 그렇게 되는데 일단 여기 우리는 코사인 오메가 t를 쓰기로 했습니다. 자, 코사인 오메가 t로 해서 이렇게 변수를 분리시켜 줬고 그러니까 이걸 여기다 집어넣으니까 x로 미분하면 뭐가 나나요? 코사인 오메가 t 그냥 나가죠. 그리고 라운드 스퀘어 사이 라운드 x 스퀘어 이렇게 됐고요. 이쪽은 v 제곱분의 1 그냥 놔두고 그리고 뭐를 t로 나눠야 되죠. t로 미분해야 되죠. 근데 사인은 그냥 나가죠. 왜 그러냐면 사인은 t 함수가 아니니까. 코사인 오메가 t 2번 미분하면 한 번 미분할 때 마이너스 사인 되고 사인 다시면은 코사인 되니까 마이너스 되고 오메가 스퀘어 되고 다시 코사인 나오죠. 코사인 오메가 t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정리를 하면은 정리를 하자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것을 정리를 하자면은 이제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이것을 일단 저기 뭐 하여간 그 코사인 오메가 t는 없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없어졌어요.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그 다음에 마이너스 v 제곱분의 오메가 제곱 사인인데 이걸 이쪽으로 넘긴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형태로 이쪽에 넘어가서 플러스가 됐고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딱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니까 코사인 오메가 t가 빠지고 타임 인디펜던트 x만의 함수니까 타임 인디펜던트 이퀘이션이 얻어졌습니다. 그래서 타임 인디펜던트인데 여기서 이걸 약간만 더 정리해야 돼요. 이거 사실 이 자체로도 괜찮습니다만 오메가는 2파이 누예요. 그리고 누 람다는 뭡니까? 이건 V입니다. 이게 V고 이것도 V예요. 이건 누고요. 이게 똑같이 보이는데. 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됐어요. 자, 그렇게 됐으니까 여기서 이걸 정리할 텐데 어떻게 정리하냐면은 이 오메가 제곱이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2파이 제곱에 오메가 누의 제곱이 됐고 밑에는
V의 제곱이죠. 여기에 이것이 이건 V예요. V이고 이게 좀 헷갈립니다. 그 다음에 V 제곱은 V는 어떻게 됐었냐면은 이게 V 제곱이니까 누 제곱 람다 제곱 2파이의 제곱 누 제곱 이렇게 있죠. 누 제곱은 없어지고 2파이 제곱 람다 제곱만 남아 있어요. 그래서 요것이 이제 4파이의 제곱이 된 겁니다. 그리고 람다의 제곱 밑에 있고 요 같은 형태로 되어 있죠. 자, 거기까지 우리가 유도를 잘 했고요. 다음에 이제 여기서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람다분의 1이 어떻게 되느냐 하니까 이게 h분의 p죠. 람다가 p분의 h였으니까. 자, 근데 p를 구해야 되는데 p는 에너지는 어떻게 되냐면 2분의 1 mv제곱 플러스 포텐셜 에너지예요. 저기 x만에 지금 x 1차원에서만 하니까. 그런데 p는 mv니까 이건 어떻게 되냐면 2분의 1 2m분의 1 p의 제곱 플러스 v가 되죠. 자, 그래서 p를 구해주면 2m을 곱하고 2 마이너스 p v를 한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이걸 루트를 씌우고 2m을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넘겨주고 2m을 곱한 다음에 루트를 씌우겠죠. 예, 그렇게 되네요. 예, 이렇게 다 들어가죠. 그래서 p는 2m의 2-v의 루트가 됩니다. 그래서 p가 그러면 람다분의 1이 h분의 루트 2m 타임스 2-v가 됐어요. 그런데 여기서 뭘 하라고 그러면 람다 스퀘어가 되나요? 그러면 이거에 스퀘어 들어가고 이거 없애주면 되겠죠. 스퀘어가 되면. 그래서 그렇죠. 예,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저는 그냥 여기다 집어넣고 4파이 제곱을 넣어줘야 되니까, 그래서 그 4파이 제곱은 2파이의 제곱이니까 이게 h바가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서 h바분의 그냥 2m, 2-v 요것이 그대로 이 전체가 바로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바로 이 식이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리가 됐는데 바로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슈레딩거 방정식이라고 그래요. 그런 슈레딩거 방정식인데 이것 조금 더 정리해서 2m분의 h바 제곱을 곱해주고 뭐 마이너스를 해줘야 얘가 플러스가 될 테니까 마이너스를 곱해주고 이걸 저쪽으로 마이너스 붙여서 저쪽으로 넘겨주면 이쪽이 플러스가 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줬는데 그래서 마이너스 2m분의 h바의 제곱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게 변수가 하나니까 그냥 d로 쓰는 겁니다. d제곱 사이 dx 제곱 그다음에 bx 플러스 vx 사이 x 그다음에 2 사이 x 이렇게 된 것을 우리가 슈레딩거 이퀘이션인데 이게 지금 타임 베리어블이 없어요. 그래서 타임 인디펜던트 슈레딩거 이퀘이션이다 이렇게 얘기가 된 겁니다. 자, 지금 제가 쭉 정리를 했는데 요거는 여러분들이요 그냥 머릿속에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통해서 포텐셜이 주어지면 이제 양자역학적인 접근 방법이 이제 다 오늘 정리가 된 겁니다. 포텐셜이 주어지면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풀 수가 있어요.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풀면은 에너지가 나오고 파동 함수가 나옵니다. 그 파동 함수가 그럼 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리해 놓은 것이 포스툴레이트 가정이라고 합니다. 특히 양자 가정, 퀀텀 포스툴레이트라고 그러는데 보통 6가지를 이야기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포스툴레이트, 공리, 뭐 정리, 가정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이러면 나머지가 다 설명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양자역학 체계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퀀텀 포스툴레이트를 기초로 해서 딱 세워지는 그런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퀀텀 포스툴레이트 넘버 1, 첫 번째 것이 The state of a quantum mechanical system is completely specified by a function psi x. 파동 함수를 보통 psi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psi x that depends on the coordinate of the particle. 그러니까 입자의 좌표를 독립변수로 갖는 파동 함수로 그 양자역학적 체계를 나타낸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모든 인포메이션이 all possible information about the system can be derived from the wave function. 그러니까 이 상태 함수라는 얘기죠. 이 웨이브 펑션에서 모든 상태를 우리가 알아낼 수 있다. 이 웨이브 펑션은 웨이브 펑션이라고 그러는데 이 펑션은 웨이브 펑션이었는데 이게 바로 상태 함수인 것이다. 그런 얘기죠. 이게 어떤 성질을 갖냐면 사이 스타 사이가 사이 스타
싸이가 이거는 다시 하면은 싸이의 절대치의 제곱하고 같은 겁니다. 이 표현이 복소수 함수, 복수 함수일 경우에 이렇게 표현해요. 이것이 있는데 싸이 스타 x만의 함수일 경우에 dx가 이 어떤 위치, x라고 하는 위치에서 그 볼륨 엘리먼트 그러니까 x라고 하는 위치에서 볼륨 엘리먼트 dx 요 사이에 존재하게 되는 확률을 나타낸다 하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퀀텀 포스툴레이트입니다. 제가 말로 다시 정리하면은 양자역학적인 시스템은 파동함수로 나타나는데 싸이라는 그 파동함수가 바로 상태함수이고 그 양자역학적 상태의 모든 성질은 그 싸이로부터 알아낼 수가 있다. 왜냐 그걸로 describe 정의가 되니까. 그리고 그 성질은 뭐냐 하면은 그 싸이 스타 싸이의 절대치가 그래서 이 싸이를 확률 밀도 확률 앰플리튜드 진폭이라고 그러고요. 이걸 확률이라고 그래요. 싸이 스퀘어를. 그래서 이 dx가 x라고 하는 곳에서부터 x 플러스 dx 사이에 그 입자가 있을 확률을 나타낸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클래시컬 미케닉스하고 이제 퀀텀 미케닉스를 비교를 해보면 상태를 나타내는 때 클래시컬 미케닉스에서는 xyz, px, py, pg 그러니까 좌표로서 즉 위치 좌표와 운동량 좌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을 페이스 스페이스라고 그러거든요. 페이스 스페이스의 한 점으로 즉 QP로 제너럴라이즈 코오디네이트, 제너럴라이즈 모멘텀 그렇습니다. 로서 나타나요. 그래서 어떤 입자가 있으면 Q와 P를 주면 그것의 상태를 알 수 있고 그리고 그의 과거든 미래든 운동방정식을 통해서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양자역학에서는 이러한 상태가 파동함수로서 정의가 된다. 파동함수는 위치함수로서 어떤 어떤 의미가 있냐면 싸이 스타, 싸이가 그 위치에 그 입자를 발견할 수 있는 확률을 나타내게 되는 것이다. 이게 양자과정 1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웨이브 펑션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웨이브 펑션 자체는 probability amplitude라고 했습니다. 그럼 probability 자체는 뭔가요? 사이타 사이죠. 그래서 1차원일 경우에는 이것이 x라고 하는 점에서 뭐 x 아까 말씀드린 대로 x에서 x 플러스 델타 dx 사이에 그 입자가 있을 확률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3차원이 되면은 x는 x에서 x 플러스 dx, y는 y에서 y 플러스 dy, z는 z에서 z 플러스 dz 사이에 그 입자가 있을 확률은 이렇게 나타내 준다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확률이기 때문에 전체 모든 공간에서 올 스페이스에서 이것들을 다 모아주면 뭐가 돼요? 확률은 1이 되죠. 뭐 3차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3차원 절대 올 스페이스에서 모아주면 1이 되죠. 그래서 이 웨이브 펑션은 우리가 well behaved, 뭐 품행이 단정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냥 well behaved. 실제로 이게 상태를 나타낼 수 있는 함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함수 well behaved 웨이브 펑션의 조건으로서 이제 보통 이렇게 4가지 정도를 꼽습니다. 이게 이제 확률이기 되기 때문에 이걸 먼저 말씀드리면 스퀘어 제곱해서 인테그럽을 해야 돼요. 그래서 노멀라이즈 시킬 수가 있어야 되죠. 그리고 이게 확률이기 때문에 컨티뉴스 해야 되고 싸이가 그리고 싸이 프라임 역시 이건 싸이의 1차도 함수 역시 컨티뉴스 연속이어야 된다. 그리고 값은 단일값을 갖는 싱글 밸류 되어야 된다. 그리고 유한해야 된다. 무한하면은 접근했을 때 어떻게 되세요? 무한이 되니까.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연속이고, 싸이가 연속이고, 싸이 프라임이 연속인 것을 우리 well behaved라고 합니다. 이건 왜 안 될까? 이성은 전부 다 not well behaved인데, 왜 그럴까? 이건 다중값을 갖죠. 그래서 이 x 하나에 대해서 3개 값 이런 거 안 돼요. 그리고 여기는, 싸이는 연속인데, 아니, 싸이가 불연속이죠. 불연속이죠. 그래서, 불연속이기 때문에 안 되고, 이건 무한대가 되기 때문에 안 되는, well behaved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싸이의 조건은 well behaved 웨이브 펑션이고 그 조건은 싸이와 싸이 프라임이 continuous 되고 단일 값을 갖는 single value 돼야 되고 유한해야 되고 finite 해야 되고 스퀘어 제곱해서 적분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well behaved 웨이브 펑션의 조건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포스툴레이트 하겠습니다. 두 번째 포스툴레이트 퀀텀 포스툴레이트 넘버 2. 아까 싸이를 얻으면 뭐든지 다 얻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를 얘기하냐면요. 오브저버블이 있어요.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거죠. 위치, 어디 있느냐, 또 속도가 얼마냐, 이런 거 다 관찰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잴 수 있는 거예요. 이런 클래시컬 미케닉스의 모든 오브저버블에는 어떻게 양자역학에서는
이 클래시컬 미케닉스에서는 그 오브저버블이 있었는데 퀀텀 미케닉스에서는 뭐가 있냐면은 리니어 허미션 오퍼레이터가 여기에 대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전역학에서 관찰한 어떤 값이 있어요. 어떤 베리어블이 있어요. 변화시킬 수 있는 거, 위치라든지 속도라든지. 여기에는 퀀텀 미케닉스에서 뭐가 있냐면은 리니어 허미션 오퍼레이터가 있습니다. 그럼 리니어가 뭐고 허미션이 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브저버블은 아까 우리가 가장 간단한 단순한 물리량으로선 위치 x, y, z 그리고 px, py, pg, 모멘텀, 컴포넌트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거에 대응하는 오퍼레이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x에 대응하는 오퍼는 그냥 x 오퍼레이터. 오퍼레이터는 우리가 이 꽃갈이 아니고 캐럿이라고 있습니다. 네, 캐럿이라고 있는데 캐럿이라고 있는데 이걸 씌웁니다. 그래서 x 캐럿, y 캐럿, z 캐럿인데 뭐 그냥 x, y, z 그냥 x를 곱하고 y를 곱하고 z를 곱한다는 뜻이에요.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위치에 대해서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px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ih 바 라운드 x 미분 오퍼레이터로 바뀌죠. 왜냐하면 속도 미분한 게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ih 바 라운드 x py는 마이너스 -ih 바 라운드 y pz는 마이너스 -h 바 라운드 z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런 오퍼레이터들이 리니어하고 허미션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리니어라는 얘기는 뭐냐면 A가 오퍼레이터예요. 이렇게 A가 오퍼레이터예요. 이 오퍼레이터가 이렇게 오퍼레이션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함수가 두 개가 있어요. F1, F2가. 함수가 두 개가 있고 함수의 개수가 곱해져요. 그래서 C1, F1 플러스 C2, F2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리니어 컨비네이션이라고 그래요. 리니어 컨비네이션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리니어 컨비네이션에 어떤 오퍼레이터가 오퍼레이션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것은 각 함수의 오퍼레이션을 한 결과에 리니어 컨비네이션하고 같아지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이런 오퍼레이터를 리니어 오퍼레이터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리니어 컨비네이션에 오퍼레이션 한 결과나 함수의 오퍼레이션에서 리니어 컨비네이션 한 결과나 같은 경우 그것을 우리가 리니어 오퍼레이터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식 자체를 그냥 형태를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허미션 오퍼레이터 마찬가지로 아까 우리가 파동함수 할 때 UUXT 해놓고 전부 다 두 번 미분하는 거에다가 V제곱분의 1 이렇게 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패턴을 딱 그냥 외두시면 포토그래픽 메모리는 아니지만 이제 그런 식으로 외두시고 계속 응용을 하시면 잘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허미션 오퍼레이터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 스타가 붙었죠. 여기는 오퍼레이터죠. 그리고 안 붙은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게 실수라면 어떻게 될까요? 실수라면 A 스타 A나 이게 실수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렇게 하면은 뭐 바꿔도 이건 마찬가지일 텐데. 자, 그래서 지금 이게 오브저버블은 실수에 해당되기 때문에 오퍼레이터가 허미션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함수가 보통 이제 복수함수, 공획함수, 그냥함수 있었는데 그냥함수하고 이게 뒤로 가서 이건 같이 붙어 있어요. 그런데 오퍼레이터 자체가 허미션인 거는 여기는 안 붙어 있었는데 여기는 이제 이렇게 돼서 붙게 되는 거잖아요. 자, 이런 형식입니다. 그래서 F 스타 A, G였고 여기는 G, 그다음에 A 스타, F 스타 이렇게 된 거예요. 사실은. 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오퍼레이터, 이런 오퍼레이터를 이렇게 된 이 결과가 같은 거예요. 결과를 우리가 허미션 오퍼레이터다 하는 겁니다. 요거를 그대로 알고 계시고 문제에 적용을 하실 수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퍼레이터에 대한 얘기를 여기서 조금 더 하는데 제 고민이 뭐냐면 지금 이 강의가 상당히 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학교에서 저한테 주문하는 거는 20분 내지 25분을 하라고 그러는데 그럼 또 강의 숫자가 너무 많아지고 그래서 제가 옵티마이즈 한 것이 9장을 한 5번 정도에 걸쳐서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길더라도 좀 쉬었다 하시더라도 저는 계속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퍼레이터에 대한 이그젬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퍼레이터가 EX라고 하는 A라는 오퍼레이터가 두 번 미분하는 오퍼레이터예요. 그래서 EX의 오퍼레이션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게 질문이죠. 뭐 두 번 미분하면 EX 두 번 미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0이죠. 한 번 미분하면 2고 상수니까 0이고. 다음에 오퍼레이터가 이런 거래요. X제곱의 오퍼레이터라면 여기서 한번 이게 오퍼레이션 시켜주면 그렇죠. 이제 이 디스트리뷰티브 로우가 적용이 되니까
여기다 적용하고 여기다 적용하고 여기다 적용한 거예요. 3은 그냥 곱하면 되고 한 번 미분하면 되고 그러니까 2x가 되고 2가 있으니까 4x가 됐고 그렇죠? 여기는 3 그러니까 3은 x제곱에 곱해졌고 그다음에 두 번 미분하라고 했으니까 한 번 미분하면 2x고 두 번 미분하면 2가 나오겠네요. 자, 이것에 대해서는 y로 미분하라는 얘기니까 3xy 제곱 이렇게 되겠고 이거는 이제 마이너스 IH 받고 이거 한번 미분하는 건데 요거 그냥 미분하면 IK가 앞에 나오고 그대로 있는 거죠. 그래서 IK만 앞에 나오고 i하고 i가 나와서 플러스로 됐고 kh만 나왔고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오퍼레이션은 뒤에 오는 함수에 작용을 하는 거죠. 그걸 우리가 오퍼레이터라고 말해요. 자, 그런데 오퍼레이션 하는 것 중에서 좀 특수한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냐면은 이렇게 어떤 함수가 있는데 오퍼레이션을 했어요. 그랬더니 상수를 주고 함수를 그대로 놔두는 그런 오퍼레이션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아이겐밸류 이퀘이션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이 A를 아이겐 오퍼레이터라고 그러고 이것을 아이겐 밸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함수는 아이겐 펑션이 되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겐 프로퍼티라고 하는 것은 오퍼레이터가 있는데 이게 아이겐 오퍼레이터면 어떤 함수의 오퍼레이션하고 아이겐 펑션이에요. 그럼 아이겐 밸류를 주고 그 함수의 곱으로 그 오퍼레이션 결과가 되는 것을 우리가 아이겐 이퀘이션이라고 말합니다. 슈레딩거 이퀘이션이 아이겐 이퀘이션입니다. 그래서 슈레딩거 이퀘이션이 됐는데 우리가 여기서 마이너스 EN분의 벌써 잊어버리셨을지 모르겠어요. h바의 제곱, d제곱, psi, dx의 제곱 플러스 vx, psi x는 2 psi x. 이게 이제 함수, 이게 숫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앞에 것을 우리가 정리를 해주면 이 psi를 빼주고 앞에 걸로만 정리한 게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EN분의 h바의 제곱, d제곱, dx의 제곱 플러스 vx. 이것을 우리가 사실 이게 운동 에너지 더하기 포텐셜 에너지거든요. 키네틱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이 포텐셜 에너지, 운동 에너지 합친 걸 뭐라고 그래요? 토탈 에너지라고 그래요. 이건 토탈 에너지 오퍼레이터입니다. 그런데 이제 토탈 에너지의 좀 멋진 말로 해밀토니안 이렇게 얘기하죠. 해밀토니안. 그래서 해밀토니안 오퍼레이터라고 말해요, 이거를. 그리고 실제로 토탈 에너지의 다른 말이 해밀토니안입니다. 그래서 해밀토니안 오퍼레이터가 있는데 해밀토니안 오퍼레이터 이게 전부 다 지금 캐럿이 깨져서 그래요. 이 폰트가 지금 제가 와서 하는 스튜디오 컴퓨터에는 이 폰트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어떻게 설치할지 제가 잘 모르겠고. 그래서 이렇게 캐럿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오퍼레이션 하면 이 오퍼레이터가 psi를 그냥 놔두죠. 그리고 아이겐 밸류를 줍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해밀토니안 오퍼레이터의 아이겐 밸류가 되는 거고 이게 아이겐 밸류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리니어 오퍼레이터에 대한 설명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두 펑션의 두 함수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에 A라는 오퍼레이터를 오퍼레이션 시키면 각각 함수에 오퍼레이션 시킨 결과를 같은 방식으로 리니어 컨비네이션한 것 같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우리가 미분 오퍼레이터가 리니어 오퍼레이터고요. 또 적분 오퍼레이터 역시 이게 뒤에 와도 뭐 여기다 쓰도 오퍼레이터처럼 완전히 보이죠. 적분 오퍼레이터도 리니어 오퍼레이터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퍼레이터하고 오브저버블에 대한 이해를 많이 들어줬는데 물론 이건 1차원이고 3차원이고 그렇습니다. 뭐 1차원, 3차원 그렇죠. 그래서 보게 되면 x는 포지션에 관한 거는 그냥 x로 곱하는 이거 스몰 x입니다. 곱하는 multiply by x를 x 캐럿으로 나타내요. 모멘텀은 아까 본 대로 마이너스 h바 라운드 x. 3차원의 경우는 이렇게 되죠. 이 오퍼레이터는 우리가 그레이디언트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h바 이렇게 쓰는 거예요. 한 번 1승이에요. 자, 그 다음 키네틱 에너지 오퍼레이터는 마이너스 이거 두 번 해줘야 되는데 2n분의 p 원래 이게 어떻게 됐어요? 2n분의 px의 제곱이죠. 이건 당연히 2n분의 p제곱 이렇게 되겠고요. 자, 그렇게 되니까 2m은 있었고 마이너스 h바가 두 개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플러스인데 i의 제곱이 되니까 마이너스 그냥 있고 h바의 제곱하고 이거 두 번 하니까 라운드 스퀘어 라운드 x 스퀘어 됐어요. 근데 이 3차원이 되면 마이너스 2인분의 h바 제곱은 똑같고요. 라운드 스퀘어 라운드 x 스퀘어 플러스 라운드 스퀘어 라운드 y 스퀘어 라운드 스퀘어 라운드 g 스퀘어가 되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라플라시안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그냥 그레이디언트. 이거는 그래서 이건 이걸 뭐라고 읽냐면 델 스퀘어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델 스퀘어라고 있고 그래서 마이너스 2n분의 h바 제곱 델 스퀘어라고 하는데 이런 타입입니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카테시안 코오디네이트에서 쓴 거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폴라 코오디네이트에서 이걸 쓰는 것이 쉬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다음에 나올 때 반드시 외워두셔야 됩니다. 그냥 알아두셔야 됩니다. 외라고까지는 안 합니다. 포텐셜 에너지는 위치에 해당이 되는 위치의 함수니까 그냥 그대로 나타내주면 됩니다. 그다음 토탈 에너지는 아까 말한 대로 에너지고 그 하밀토니안 오퍼레이터로 나타나는데 운동 에너지 플러스 포텐셜 에너지가 3차원만 썼습니다. 자, 이렇게 물리량들에 대해서 고전역학에서의 물리량, 즉 오브저버블 물리량에 대해서 오퍼레이터가 양자역학에서 있다 하는 얘기를 여러분께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보통 어떻게 하냐면 오브저블이 있으면 허미션 오퍼레이터가 있고 그래서 허미션 오퍼레이터를 웨이브 펑션에 작용시키면서 실수인 아이겐밸류를 얻어낼 수 있는 것이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웨이브 펑션이 어떤 것이 있냐면은 싸이가 있는데 A라는 오퍼레이션을 시키면 아마 우리가 A 싸이 이렇게 되는 아이겐밸류 이퀘이션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게 이제 허미션 오퍼레이터니까 허미션 프로퍼티가 이제 이렇게 있겠고 여기서 보시면 이거 놔뒀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작용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작용하면 A 싸이가 되죠. 그래서 A는 앞으로 나가고 이런 식으로 남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돼서 이게 1인 경우로 우리가 노멀라이즈 돼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확률 밀도 전체 공간에서 했으니까 1이 나와야 되죠. 그렇게 된 걸 노멀라이즈 돼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하면 A가 나오게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우가 허미션 프로퍼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A가 리얼이다. 그래서 A 스타하고 같은 것이다. 이런 얘기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경우도 A 스타 나오고 이것은 A 스타 A가 같은가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이 보면은 이게 그냥 설명을 해드리면 자, 이렇게 된 거는 A 스타가 나왔고 여기서 그 A가 같으니까 이렇게 됐죠. 이거가 A인 것처럼 그렇죠. 그럼 이거하고 같은 거죠. 그러므로 이게 이제 같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보면 이게 왜 허미션이냐면은 여기 붙어 있었고 여기 안 붙어 있었어요. 근데 여기는 둘 다 붙어 있고 이게 사실은 바꾼 거예요. 이게 위치를. 같은 거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까 F하고 G를 통해서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인테그랄 F, A, G 이거 스타 붙여 있고 D 타우. 타우는 일반적인 볼륨 엘리먼트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G, A, F, 스타, D 타우 이것이 허미션 프로퍼티라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허미션 오퍼레이터에 대한 이제 설명이 하나 나오는데 이건 뭐냐면 이거 책에 있는 예제입니다. 그래서 모멘텀이 허미션 오퍼레이터, 모멘텀 오퍼레이터가 이거죠. 허미션이다. 그럼 이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거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 바꾼 것이 뭐하고 같으면 돼요? 인테그랄 마이너스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 이거 그다음에 IH바 스타 사이 스타하고 같으면 DX죠. 이 같으면 되겠죠. 이제 이게 그거죠. 이렇게 증명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가야 될 곳은 거기고 하니까 이걸 어떻게 하냐면 이걸 이제 우리가 IH 반응이 앞으로 나가고요. 이렇게 됐죠.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럼 이거는 함수 곱하기 함수죠. 그래서 이건 부분, 적분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거 적분하니까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거는 미분하고 이거는 적분하고 그대로 놔두고 적분하고 해서 그대로 놔두고 미분하고 해서 놔둔 것이 이것이 되죠. 자, 그래서 요것은 마이너스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 다 제로죠. 이게 다 well behaved wave function이라고 생각하니까 이건 없어지고 뒤에 게 남았는데 뒤에 게 남을 적에 이제 여기 어떻게 집어넣냐면은 이 오퍼레이터가 DDX잖아요. 그래서 사인은 그냥 놔두고 이걸 집어넣어야 되는데 공해가 안으로 들어가니까 i는 마이너스 i로 바뀌어야 되죠. 그래서 아마 이렇게 해서 오퍼레이터가 나왔고 사인 나왔고 전체 공역이 됐죠. 그래서 우리가 허미션 오퍼레이터의 허미션 인테그랄의 폼을 나타내주기 때문에 이 오퍼레이터가 PX 오퍼레이터가 허미션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 2개 했어요. 앞으로 4개 더 해야 됩니다. 그래서 퀀텀 포스트레이트 3번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은 전체적인 스토리가 이제 계속해서 이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태는 뭘로 나타낸다? 웨이브 펑션. 그리고 오브저버블은 뭘로 나타낸다? 리니어 허미션 오퍼레이터. 그럼 값은 어떻게 구하냐? 웨이브 펑션에다가 오퍼레이터 하면은 값을 준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아이겐밸류 이퀘이션일 경우에는 그냥 나오는 아이겐밸류가
원하는 값입니다. 그래서 in any measurement of the observable associated with the operator A, 그러니까 observable에 해당하는 오퍼레이터가 A일 때 the only value that will ever be observed are the eigenvalues AN which satisfied eigenvalue equation. 그러니까 상태가 많이 있어요. 각자 상태마다 인덱스를 붙여줍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그럼 거기에 대한 아이겐밸류도 값이 있겠죠. 아니, 상태 인덱스가 있겠죠. A1, A2, A3. 그래서 psi n에 해당하는 아이겐밸류가 AN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됐고요. 그래서 이것이 퀀텀 포스트레이트 세 번째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그냥 말로 정리해드리면 오브저브에 해당하는 오퍼레이터 A가 있어요. 그리고 웨이브 펑션이 있겠죠. 그 웨이브 펑션이 이거의 아이겐 펑션이면 그 아이겐 밸류가 그 상태에 대한 바로 측정값이 된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이겐 밸류가 아닐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 문제가 퀀텀 포스트레이트 4번입니다. If a system is in a state described by a normalized wave function 이건데, 그런데 the average value of the observable corresponding day is given by 이거다 이거죠.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쓰는 걸 우리가 미인도 이렇게 씁니다. 평균 또는 이걸 expectation ATION mean value, expectation value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대값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무슨 얘기냐면은 아까처럼 이게 아이겐 펑션이면은 아이겐 밸류는 AN이에요. 그럼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이 값이 그냥 AN이죠. 그래서 이게 일단 이렇게 오퍼레이션 시켰을 때 이렇게 되고요. 그렇죠? 이거 오퍼레이션은 AN, psi 나오잖아요. 상수니까 앞으로 나가고 이렇게 되고 이게 노멀라이즈 돼 있으니까 1이니까 AN 나와요. 그러니까 아이겐 밸류 프로블럼에서는 expectation value 자체가 그냥 AN이에요. 하나밖에 안 나오니까 그게 그냥 평균값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게 이렇게 아이겐 밸류 이퀘이션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평균치입니다. 이게 왜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냐면은 싸이가 뭐냐면 싸이 dx가 뭐냐면 이게 확률이잖아요. 예. 그럼 변량 그 값하고 확률하고 곱한 거의 서메이션이 뭐가 되겠어요? 그게 평균이죠. 예. 그게 평균이죠. 자, 그래서 그 식을 적은 게 바로 이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이 아이겐밸류 이퀘이션일 땐 그렇게 했는데 만약에 이 제곱을 해줘요. 제곱을 해주게 되면은 두 번 오퍼레이션 시키잖아요. 그럼 뭐가 나올까요? AN 스퀘어가 나오겠죠. 그러면 우리가 그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은 0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A 제곱의 평균과 A의 평균이 같으니까, 즉 A 평균의 제곱이 같으니까. 자, 그래서 이런 경우는 프리사이즈하게 딱 정확하게 아이겐밸류 이퀘이션이면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상태와 상태의 주어진 상태에 대해서 평균치를 구해서 우리가 오브저버블을 구할 수 있다 하는 것이 퀀텀 포스트레이트가 되겠습니다. 4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 끝나갑니다. 거의. 퀀텀 포스트레이트 5번은 여태까지 우리가 타임을 다루지 않았는데 타임은 어떻게 다룰 거냐 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the wave function or state function of a system evolves in time. 어떻게? time dependent 슈레딩거 이퀘이션에서 time evolution이 일어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포맷은 이렇게 됐습니다. 어떻게 됐냐면 time dependent 슈레딩거 이퀘이션에 대한 하밀토니안이 있을 때 time dependent wave function이에요. 그거는 라운드 t가 들어가죠. 그 IH바가 물고 들어갑니다. 아까 모멘텀에서는 그냥 마이너스 IH바인데 그냥 IH바입니다. 그 다른 거 기억하셔서 이 문제를 푸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에너지 오퍼레이터가 바로 IH바 DDT거든요. 자,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 문제도 이게 미분이 들어가 있으니까 변수 분리를 일단 하고 변수 분리를 하고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변수 분리가 일단 됐으면 이쪽은 그냥 놔두니까 이게 H가 타임에 대해서 인디펜던트 하거든요. 타임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근데 사인은 못 나가지만 F는 나갈 수 있습니다. 이쪽은. 그 다음에 이쪽에 IH바가 있고 이걸 T로 미분하니까 사인은 그냥 나가고 라운드 F, 라운드 T가 되겠죠. 양변을 FT로 나눠주면 F하고 사이로 양변을 나눠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이렇게 되겠죠. F는 없어지고 사이분의 1이 됐고 그 다음에 이건 사인은 없어지고 F분의 1이 됐고 그래서 똑같은 형태 그것이 됐는데 아까 이게 요 상태는 뭐겠어요? 2 곱하기 사이죠. 그래서 이게 2가 된 겁니다. 그렇게 여기까지 나왔어요. 자, 그러면 원래 이 식이
타임 인디펜던트 슈레딩거 이퀘이션이 있었고 뒷것을 정리를 하면 되는데 그래서 dfdt는 이 어떻게 됐어요? IH바를 일단 나눠주고 FT를 곱해주면 되죠. 그래서 H바를 나누는데 I가 밑에 있었으니까 위에다 I 곱해지니까 마이너스 됐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나? 유리화한다 그러죠. 예. 북소수를. 자, 그래서 이런 형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여기서 F를 구해줄 수가 있는데 양쪽을 적분해주게 되면 FT는 2의 마이너스 IET 오버 H바 이게 나오죠. 자, 여기서 그래서 이 F를 여기서 구했으니까 사이 XT를 구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뭐가 또 우리가 할 수가 있냐면 E는 H누고 H누는 H바 오메가니까 여기서 이거를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바로 오메가로 쓸 수가 있죠. H바분의 오메가. 그러니까 E가 H누고 이게 H바 오메가예요. 왜냐하면 오메가가 2파이 누거든요. 그러니까 2파이를 나눠주고 곱해준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H바 오메가예요. 그래서 여기 그렇게 썼네요. 예,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 H바분의 2는 바로 오메가로 쓴 겁니다. 이게 그렇게 쓴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오메가로 썼고, 그래서 이것을 또는 이것을 타임 프로파게이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타임 디펜던스가 없었기 때문에 스테이셔너리 스테이트 웨이브 펑션이 얻어지는데 이게 스테이셔너리 스테이트 웨이브 펑션이거든요. 원래 이것이 이거였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의 스타 사이 큰 거 스타 사이는 이렇게 되죠. 그래서 붙이면 여기도 붙이고 여기도 붙이든 여기 플러스로 가요. 그래서 이렇게 나왔고 뒤에 거 나왔고 이거하고 이거는 곱해서 1이 되고 나오죠. 그래서 결국은 스페이셜 프로바빌리티 앰플리튜드 또는 프로바빌리티 덴시티는 이제 그 스테이셔너리 한 것이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퀀텀 포스트레이트 6번째입니다. 그래서 6번째는 그 뭐가 되냐면은 이제 우리가 사실 다루는 게 전자거든요. 전자. 이게 이제 스핀이 2분의 1이 됩니다. 우리가 조금 더 가면 이제 원자 다룰 적에 스핀 하겠는데 어쨌든 지금은 이제 그냥 퀀텀 포스트레이트 6개를 먼저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교과서에 따라서는 이걸 나중에 아주 후에 다루기도 해요. 근데 약간 저희는 퀀텀 포스트레이트 한꺼번에 다루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온라인 강의니까 전체적으로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보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그걸 충분히 이용하는 거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electronic wave function은요, must be antisymmetric to the interchange of any two electrons. 이거 얘기돼요. 이게 어디하고 연결되면 파울리 베타 원리하고 맞물리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웨이브 펑션이 스테이트 펑션이에요. 그렇죠? 스테이트 펑션이에요. 그래서 이거의 스퀘어는 뭐 불변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죄송합니다. 절대치 스퀘어가 불변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얘기인데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전자가 몇 개가 있잖아요. 뭐 H2 이런 거에 2개가 있을 것이고, 뭐 Li만 해도 3개가 있을 것이고, 이 전자들이 우리 구별 못합니다.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전자라고 특별히 코오디네이터를 따로 줄 수가 있는 것이 아니죠. 이런 것을 우리가 indistinguishable particle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indistinguishable particle 여러 개의 전체의 상태함수를 어떻게 나타낼 것이냐 하는 문제죠. 그래서 보통 전자가 좀 2개 있어요. 그래서 2개가 있었는데 이것이나 다 같은 상태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그것에 뭐 사실은 이렇게 썼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psi 1, 2 이것이 이것이죠. 네, 같은 얘기예요. 이것이나 exchange 1, 2로 위치를 바꾼 거나 같아야 돼요. 근데 이렇게 같을 수 있는 방법은 이것에 플러스 마이너스 해도 되죠. 왜? 플러스일 경우에도 같을 것이고 마이너스일 경우에도 같을 것이죠. 플러스일 경우는 우리는 시메트리라고 그러고요. 마이너스로 같을 경우에는 앤티시메트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웨이브 펑션은 이것이 실제로 어떤 시스템을 나타낸다면 이것이 시메트릭하거나 앤티시메트릭 해야 된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시메트릭하고 어떤 경우에 앤티시메트릭 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half integral 스핀이 2분의 1, 뭐 2분의 3 이렇게 되는 것들이 있어요. 전자가 바로 스핀 2분의 1 파티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페르미온이라고 그러고 인테그럴 스핀 0, 1, 2 이런 것들은 보존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페르미온들은 앤티시메트릭 웨이브 펑션을 해야 되고
이런 걸 우리가 페르미 디락 스태티스틱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건 보스 아인슈타인 스태티스틱스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은 시메트릭 웨이브 펑션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 퀀텀 포스트레이트 6, 여섯 번째입니다. 자, 여태까지 우리 퀀텀 포스트레이트 1번서부터 6번까지 했는데 이거를 그냥 체계적으로 다 몸에 익히셔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양자역학이 체계가 쓰는 겁니다. 경우에 따라 학생들이 처음에 이렇게 짜놓고 틀을 짜놓고 짜고 치는 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것들이 다 이렇게 그런 것들을 기본 공리로 해서 세워진 역학체계인데 그것이 자연을 그 역학체계 안에서 필요 충분하게 완벽하게 설명을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퀀텀 미케닉스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시어럼들이 몇 개가 있어요. 굉장히 지루한 강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힘내시고 저도 힘내서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소고널 아이겐 펑션, 우리가 아이겐 밸류 이퀘이션을 다루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허미션 오퍼레이터에 대해서요. 아이겐 펑션이 있어요. 웨이브 펑션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뭐가 associated eigenvalue가 different해요. 달라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허미션 오퍼레이터가 A가 있어요. 어떤 웨이브 펑션이 psi n이 있고 psi m이 있어요. 아이겐밸류가 an이고 아이겐밸류 am이에요. 근데 an하고 am이 다르다 하는 경우예요. 그때 이 psi n하고 psi m이 오소고널하다. 사실 오소고널하다 이렇게 표현 안 합니다.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psi 스타 n psi m이 d타워 했을 때 0이 된다. 이게 오소고널리티에 대한 표현이에요. 왜냐? 두 벡터가 직교하면 그 인너 프로덕트가 저건 인너 프로덕트거든요. 두 함수의 겹치는 데가 없죠. 그래서 오소고널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오소고널한 거고요. 이건 이제 normalize, 그러니까 전체 같은 거예요. 지금 n이 같죠. 이건 nm이 다르죠. 그래서 이건 normalize 된 거죠. 이런 것을 우리가 오소고널하고 normal하다고 해서 also normal. 이건 말이 없는 것 같은데. also normal 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보여야 되잖아요. 우리가 증명한다는 건 그렇게 되는 걸 보여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서 보여주는 거니까 여기서 보면 일단 이 적분을 해요. 그래서 A psi n, psi m 해서 이거는 여기서 본 대로 이거죠. an 나오고 이게 나왔어요. 그 다음에 여기도 똑같은 걸 하는데 이번에는 이거에서 아까 한 거예요. 이거 뒤집어서 빼줘요. 이거 같은 거죠. 왜 그러냐면 이거 허미션 오퍼레이터거든요. 뒤집어서 빼줘요. 그러면 여기서는 psi am 스타가 나오겠죠. 이게 이러니까. 그래서 an am 스타에 이것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게 뭐가 되냐면은 이건 함수기 때문에 이렇게 쓰나 뒤집어 쓰나 같은 겁니다. 스타 붙은 데는 똑같은 위치에 붙어 있거든요. 자, 이렇게 됐어요. 자, 이렇게 됐는데 이게 0이 아니죠. 왜냐하면 아까 different라고 그랬으니까. 같아야지 0이거든요. 0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허미션이기 때문에 이게 0이 돼야 돼요. 그럼 뭐가 0이 되는데 이게 0이 돼야 됩니다. 0이 되는 방법은 이 두 개가 같을 때는 그러니까 이게 0이 돼야 돼요. nm이 다르면 이것이 0이 돼야 돼요. 이런 것을 우리가 오소고널이라 합니다. nm이 같으면 이게 0이 될 수가 있죠. 그때는 이게 뭐가 돼요? 1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확률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오소노멀하다고 그러고 그것에 대한 표현식이 이겁니다. 그래서 nm이 같을 땐 1이고 nm이 다르면 0이죠. 이것을 우리가 크로네커 델타라고 하는데 nm 인덱스가 같을 땐 델타가 1이고 nm 인덱스가 다를 땐 0이고 그러니까 델타 1, 2는 0이고 델타 2, 2는 만약에 1이고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표현을 크로네카 델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엔 이제 아까는 달랐는데 아이겐 펑션이 디제너레이트 할 수가 있어요. 아이겐 밸류가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한 아이겐 밸류는 같은데 다른 함수. 이것을 우리가 디제너레이트라고 말합니다. 우리말을 축퇴라고 그러는데 더 어렵습니다. 그냥 디제너레이트라고 그래요. 그래서 eigenfunctions of Hermitian operator with the same, 일단 same이에요. eigenvalues may be transformed into orthogonal functions while remaining eigenfunctions of the operator. 그러니까 eigenvalue가
어떤 아이겐밸류가 있는데 거기에 펑션이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psi1에 했는데 a1이고 psi2에 됐는데 아이겐밸류는 a1이에요. 그럼 이게 다른 함수예요. 그렇지만 아이겐밸류가 같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개가 반드시 오소고널 하진 않을 수도 있어요. 이게 0이 아닐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이겐밸류가 같으니까. 다르면 0이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사실 오소고널한 다른 함수들로 이루어진 세트를 원합니다. 그게 편하거든요. 작업을 하기가. 그래서 이 오소고널하게 사이트를 만들 수 있다 이거예요. 어떻게 만드냐? 파일을 정의하고 C1 psi1 플러스 C2 사이트로 그 두 함수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만듭니다. 그리고 여기에 오퍼레이션을 시켜요. A를. 그럼 A에 C1 psi1 C2 사이트 하니까 C1A psi1 C2A psi1인데 여기가 전부 다 A1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A1 나오고 C1 psi1 C2 psi2가 됐어요. 그래서 이것이 여기다가 했을 때 A1하고 같아지면 되죠. 그렇죠? 자, 그런 식의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렇게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어떤 함수를 만들었을 때 아이겐밸류는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얘기예요. 선생님이 리니어 컨비네이션에 아이겐밸류 허미션 오퍼레이터 오퍼레이션 시키니까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거하고 같은 게 나왔잖아요. 즉 이 리니어 컨비네이션에서 A를 오퍼레이션 시키면 같은 아이겐밸류를 갖고 리니어 컨비네이션이 그대로 유지가 돼요. 자, 그래서 그 성질을 이용하면 오소고널한 함수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방법은 Schmidt orthogonalization process, Schmidt orthogonalization process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서 두 개 psi1하고 psi2에서 phi1하고 phi2를 만들었는데 이건 그냥 psi1으로 주고 이걸 C1 psi1, C2 psi2. 그러니까 여기서 psi2에서 psi1에 대한 프로젝션을 빼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렇죠. 예, 이거는 psi1의 프로젝션을 여기다 빼주면 된다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만들어진 phi1하고 phi2를 오소고널하게 만들면 돼요. 그래서 오소고널한 방법은 그냥 이대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phi1 여기다 집어넣고 psi1이죠. 여기는 psi2 플러스 c psi1 집어넣고 여기 1로 줬던 이유는 C1을 1로 주고 C2를 C로 한 거예요. 예, 그렇게 하면, 거꾸로 했나요? C2를 1로 주고 C1을 C로 한 거예요. 자, 이렇게 정의하면 이 앞에 거는 이렇게, 그러니까 뒤에 거는 C가 되고요. psi1하고 psi1, psi1은 C가 되고 1이니까 앞에 거는 요거가 나왔죠. 그래서 이거는 psi1과 psi2의 어떤 그 교집합이라고 할까? 그 크로스 섹션에 해당이 돼요. 이너 프로덕트라고 그러는데 자, 그렇습니다. 그럼 C는 마이너스 이거죠. 그래서 C는 마이너스 이겁니다. 그래서 식을 써주게 되면은 그냥 phi2는 특별히 어떻게 되냐면 psi2에다가 마이너스 psi1인데 인테그랄 마이너스 1인데 플러스 1인데 그러니까 자기 프로젝션을 빼주는 타입이에요. psi2 디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psi2에서 psi1에 가는 벡터만큼을 빼준 거. 그러니까 한 벡터가 있고 다른 벡터가 있는데 이 벡터에 대해서 이건 놔두고 이만큼 프로젝션을 여기서 빼주게 되면 아마 이런 직교좌표가 되는 이제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에 psi1이 있었고 psi2가 있었는데 이것이 phi1이고 이게 phi2가 되는 이제 그런 얘기가 되죠. 이만큼 프로젝션을 여기서 빼주게 되니까 이렇게 되는 이제 그런 얘기가 이거 빼주게 되면 이쪽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거하고 합벡터가 이제 이렇게 만들어지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슈미트 오소거널리제이션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오퍼레이터가 이제 여태까지는 오퍼레이터 하나에 대해서 함수가 두 개, 세 개 있을 때 얘기를 했는데 이제 오퍼레이터가 한 함수에 대해서 두 개, 세 개가 있어요. 그래서 오퍼레이터 A, B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겐 펑션이 psi가 있는데 그 A에 대해서도 아이겐 펑션이고 B에 대해서도 아이겐 펑션이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그 오퍼레이터는 커뮤트한다. 커뮤트가 뭐냐면요. 어떤 함수가 있어요. 근데 A가 있고 B가 있습니다. 이때는 뭐부터? A부터 먼저 오퍼레이션하고 그 결과에다 B가 오퍼레이션 하는 거죠. 이거하고 B 오퍼레이터가 있고 A 오퍼레이터가 있고 이거하고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이게 같으면 커뮤트 한다고 얘기하고요. 이렇게
이게 다르면 non-commute 한다고요. uncommute라고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커뮤트 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아이겐 펑션이 이거에 대해서도 아이겐 펑션이고 이거에 대해서도 아이겐 펑션이면 A, B는 커뮤트하다, 바꿔 쓸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if two operators commute, 그러면 이게 두 오퍼레이터가 커뮤트하면 이 아이겐 펑션은 여기도 아이겐 펑션이 되고 여기도 아이겐 펑션이다 하는 이야기를 마찬가지로 합니다. If two operators commute, it is possible to find a set of functions that are simultaneous eigenfunctions of both.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걸 정리하는 것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된다. 그럼 phi i는 이거를 일반식으로 이렇게 씁니다. A의 아이겐펑션이고 아이겐밸류는 AI고 또 B의 아이겐펑션인데 아이겐밸류는 BI다. 그럼 A, B 했을 때는 먼저 B를 하고 상수니까 앞으로 나가고 그러니까 이건 뭐 결국은 이거 A, B, AI라고 쓰든 AI, BI로 쓰든 같은 거거든요. 꼭 이렇게 해서도 마찬가지 되죠. 같은 거예요. 같은 거므로 이것을 우리가 커뮤트하다고 말하는데 자, AB하고 BA가 같았죠. 이거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A 오퍼레이터 이렇게 쓰면 이거는 저는 당연히 AB 마이너스 BA 오퍼레이터라고 써요. 이것을 우리가 커뮤테이터라고 말합니다. 근데 플러스로 정의할 수가 있어요. 일단 여기다 이렇게 씁니다. 이것은 뭐라고 하냐? 커뮤테이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무 많은 것을 지금 배우시고 계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거의 마지막까지 왔는데 uncertainty principle에 대해서 이제 다시 생각을 해봅니다. uncertainty principle이 뭐였냐면은 아까 complementary variable을 동시에 정확하게 델타 x가 0, 델타 px가 0 되도록 할 수 없다. 그것의 곱은 2분의 h바보다 같거나 커야 한다. 하이젠베르그 uncertainty principle 얘기입니다. 하는데 이렇게 해서 그것은 결국은 뭐라고 그랬어요? 시그마 x, 시그마 px가 0이 될 수 없다. 얼마보다 커야 된다? 그러니까 저기 2분의 h바보다 같거나 커야 한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거는 아까는 x 오퍼레이터에 대해서 또는 px 오퍼레이터에 대해서도 같은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여기는 같으니 그걸 갖고 얘기할 것 같아요. 그래서 a 오퍼레이터, b 오퍼레이터가 있는데 그것이 이 값은 시그마 A, 시그마 B는 2분의 1 이 커뮤테이터의 인테그랄 값보다 같거나 커야 한다. 그러니까 X하고 PX 하면 이게 뭐가 있어요? 이게 H바가 나오겠죠? 이 인테그랄 값이. 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커뮤트 한다면은 지금 이거 두 개는 커뮤트 안 해요. 커뮤트 한다면은 A하고 B는 완전히 certain하게 no uncertainty가 없어요. no uncertainty. 커뮤트 하면 둘 다 정확하게 됩니다. 근데 uncommute 할 경우에 이제 문제예요. 그래서 px하고 px하고 x는 uncommute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한 거하고 이거 한 거는 보면 이건 x를 먼저 곱해주고 미분을 하죠. 이거는 미분을 해서 x를 곱하는 거 차이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그럴 경우를 보면은 값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거는 같지만 이게 하나 이쪽에 더 있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xp로 할 경우 이거 빼기 이거는 값이 ih바가 됩니다. 네, 그래서 px 여기서 이걸 먼저 했나요? 여기서 밑에 거 빼니까 마이너스 ih바 되겠죠. 그래서 이거 빼면 이게 나오죠. 이거 위에서 밑에 거 뺐으니까 그래서 이거 빼주고 이거 남았어요. 그래서 이게 이거거든요. 물론 이제 이 값이 ih바이기 때문에 이건 1로 곱하는 오퍼레이터, 아이덴티티 오퍼레이터를 표현해서 이게 오퍼레이터이기 때문에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아이덴티티 오퍼레이터니까 마이너스 ih바만 앞으로 나가고 이거는 노멀라이즈에서 1이죠. 그래서 2분의 1 절대치 ih바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거는 절대치로 1이고 h바만 나가죠. 그래서 2분의 h바보다 아까 크다는 것이 이제 이런 식으로 증명이 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여태까지 왔던 것을 좀 정리해 보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이 좀 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클래시컬 미케닉스하고 이제 퀀텀 미케닉스를 비교를 하면은 클래시컬 미케닉스에서는 이 페이스 스페이스의 한 점으로 상태가 정의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XYZ, PX, PY, PG 알려주면 상태가 뭐다. 그래서 뉴턴 운동방정식에서 과거든 현재든 타임이 마이너스 t로 가든 플러스 t로 가든 F 이퀄 M의 이퀘이션 오브 스테이트로 우리가 상태를 추적을 할 수가 있었는데 퀀텀 미케닉스에서는 뭘로? 웨이브 펑션으로 나타낸다.
그럼 이거에 해당하는 게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파동 방정식이죠. 그런데 파동 방정식을 양자역학적으로 쓴 것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슈레딩거 이퀘이션 마이너스 2n분의 h 제곱 d 이거 1차원에서는 d 스퀘어 dx 스퀘어 사이 그리고 v 사이 e 사이 이렇게 되는 거. 그다음에 이 다이내미컬 베리어블을 우리가 오브저버블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리니어 허미션 오퍼레이터가 대응을 한다 했고요. 그래서 이 오브저블 xyz에서는 그냥 xyz 캐럿 캐럿 캐럿. 근데 px pyz는 이제 ih와 이런 오퍼레이터가 대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실제적으로 작동을 어떻게 하냐면은 포텐셜이 주어져요. 아까처럼 어떤 포텐셜이 주어져요. 그 포텐셜에 대해서 우리가 하밀토니안 오퍼레이터를 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다 똑같죠. 포텐셜만 여기 들어오면 그 시스템에 맞는 하밀토니안 오퍼레이터를 만들 수 있죠. 하밀토니안 오퍼레이터를 만들어주면 웨이브 펑션을 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슈레딩거 이퀘이션에서 에너지 구하고 웨이브 펑션 구하죠. 웨이브 펑션이 구해주면 그 웨이브 펑션에다가 내가 원하는 오퍼레이터를 오퍼레이션 시켜서 값을 구할 수가 있죠. 이게 아이겐밸류 이퀘이션이면은 바로 그것이 아이겐밸류고 그렇지 않으면 익스펙테이션 밸류를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하는 물리량이 얼마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이것에 따라서 문제가 결정이 돼요. 그래서 파티클 이너 박스라고 하는 문제를 할 것이고 리지드 로테이터, 하모닉 오시레이터, 하이드로젠 아톰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풀 수가 있는데 파티클 이너 박스는 이제 박스 안에 그 입자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포텐셜이 안에선 0이고 여기 있으니까 그 임의로 상수니까 정해준 거고 여기선 포텐셜이 무한대가 되는 거를 우리가 파티클 이너 박스라고 그랬고 리지드 로터는 이제 이렇게 해서 돌아가는 건데 이게 리지드하니까 거리에 따라서 포텐셜 에너지가 0이라고 볼 수가 있고 하모닉 오실레이터는 이런 건데 이제 이것이 그 훅계로 따라서 이렇게 하는 거고 하이드로젠 아톰은 이제 플러스 원자 양성자가 하나 있고 전자 하나 있는 시스템에서 이게 쿨럼 포텐셜 에너지 이렇게 포텐셜 에너지가 주어지면 거기에 대해서 하밀토니안 오퍼레이터를 만들 수 있고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풀어서 이러한 문제들을 우리가 양자역학적으로 다룰 수 있게 됩니다. 장시간 강의 듣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몇 번에 나눠서 들으시더라도 차근차근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